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전 제퍼스의 자신감 수업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요. Feel the fear and do it anyway.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라. 그리고 어쨌든 해버려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번역된 역서의 제목은 자신감 수업인데요. 원서의 핵심 키워드는 두려움입니다. 이 책은 두려움에 대한 책이에요. 수전 제퍼스는 미국에서는 유명한 자기계발 저자이자 심리학 박사라고 합니다. 주로 임상에서 일을 하면서 특히 병원에서 사람들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두려움에 대한 처방전을 모아서 쓴 책이 이 얇은 자신감 수업입니다. 원래 이 책이 1987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쏟아지는 심리학 자기계발서에 비하면 한참 앞서는 책이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심플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 대신에 클래식하고 오리지널한 맛은 또 있어요. 지금까지 1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특별할 것은 사실 없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 리마인드 하시기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점입니다. 저자가 두려움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해보면서 한 것인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대요. 다들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도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어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가장 두려운 부분을 꺼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도우는 14년간 하던 일을 그만두고 화가의 꿈을 쫓고 싶다. 여배우 메리 앨리스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오디션에 나가지 않고 있다. 스스로도 그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테디는 나이 먹는 게 두렵다. 이제 겨우 32살이지만 말이다. 베디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로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알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라는 15년 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고 케비는 퇴짜 맞을까봐 데이트 신청을 못한다. 이 성격을 못 고치면 연애하기 어렵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어느새 그들의 얼굴에서 서먹함이 사라지고 편안한 표정이 된다. 다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지막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다. 각자 자신의 껍질을 벗고 인간적으로 소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려움에 대해 내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저런 광경들이 되풀이 된다. 사실 어떤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발달했고 또 건강한 것이고 위험을 예방해준다. 하지만 그 외의 두려움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저하도록 가로막고 파괴적이고 건강에도 해롭다. 어린 시절 나는 두발 자전거를 몹시 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사주지 않았다.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면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는 네가 다치는 거를 원치 않아.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떡하니? 그랬다. 그렇게 나를 과잉 보호했던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고 코와 목에 튜브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였다. 나는 면회 시간이 끝나서 어머니 귀에 대고 엄마 사랑해요, 다시 올게요 라고 속삭였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했을까? 조심해라 였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처지에서도 성인이 된 나에게 세상이 위험하다고 엄마는 경고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 밖을 돌아다닌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나는 살면서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얘야 오늘은 많은 모험을 해보렴 하고 당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모두들 조심하라며 주의를 준다. 조심하라는 말은
바깥 세상이 아주 위험하다는 의미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 힘든 쪽은 엄마들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당부는 곧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나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른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자신감을 길러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든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지점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것을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만 믿어주셨으면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도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면 직장 상사, 친구, 애인, 남편, 부인,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시작한 일, 직장, 돈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 부족이다. 이것을 안다면 변화가 필요한 명확한 지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 라는 생각은 현실을 외면하는 거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밖으로 나가서 일단 해보는 데 있다. 두려운 상황에 진짜로 직면하면 두려움은 그때 사라진다.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가지를 해내면 또 다른 무언가를 달성하고 싶어진다. 새로운 도전을 만났을 때 또다시 두려움을 느낄 테지만 극복하게 된다. 나는 여러 워크숍과 세미나에 다니면서 두려움에 관한 또 다른 진실을 깨닫고 크게 위안을 받았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일 때마다 두려움을 경험한다. 예외는 없다. 뉴욕 시장이었던 에드 코우의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내가 보기에 그는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그가 잔뜩 겁을 먹었다고 했다. 공공 행사를 위해서 브로드웨이 쇼 출연자들과 탭 댄스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믿기 어려웠다. 성난 군중과 맞서 싸웠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으며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많은 대중 앞에 섰던 그가 겨우 탭댄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다니. 그러나 두려움에 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탭댄스는 자신을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으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일단 연습을 시작해서 스텝을 익히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신문, 잡지, 책, 텔레비전에서 위와 비슷한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두려움에 관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해도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엄청난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면 아마 두려움에 관한 진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두려움을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로 해석해서 사라지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을 기다. 이제 당신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고를 전환해야 될 시기다. 사고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에 관한 진실이 우리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익히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수전 제퍼스의 자신감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